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카구야 루나의 은퇴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어요.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카구야 루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카구야 루나는 키즈나 아이 이후에 데뷔한 버튜버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크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폭발적으로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키즈나 아이 이후에 버추얼 유튜버계에서 100만 명의 구독자가 넘은 애들이 없었어요. 키즈나 아이만 유일하게 그 100만 명의 벽을 넘었었는데, 카구야 루나가 유일하게 이제 키즈나 아이 이후 다음에 버추얼 유튜버로서 100만 명의 벽을 뚫을 수 있는 인재다, 이런 평가를, 그런 기대를 받았던 버추얼 유튜버다 이거죠. 뭐 지금은 호러라이브나 뭐 니지산지나 개나수나 다 100만 명만 넘어가니까 100만 명이 뭐 쉽게 느껴지죠. 게다가 구라 같은 경우에는 카구야 루나보다 더 빠른 이제 구독자를, 더 빨리 구독자 확보하고 뭐 키즈나 아이까지 앞질러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 옛날 이야기고, 어쨌든 그런 카구야 루나라는 버추얼 유튜버가 있었고, 얘가 이제 키즈나 아이를 포함해 가지고 키즈나 아이, 카구야 루나, 미라의 아카리, 시로, 요렇게 4명이서 버추얼 유튜버계의 4천왕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이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카구야 루나로 활동을 하기 전에 피마루라는 개인 유튜버 채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카구야 루나로 데뷔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인기를 거뒀는데, 이 카구야 루나의 아랫사람이 피마루다 이렇게 해서 피마루의 구독자가 상당히 올라갔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봤자 카구야 루나가 인기가 더 많은 게 당연했었는데, 카구야 루나가 은퇴를 하면서 피마루의 구독자가 결국에는 이제 카구야 루나의 구독자를 앞지르고 피마루로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200명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마루로 이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카구야 루나로 돌아올 가능성은 이제 아예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일단 말했듯이 혜성처럼 진짜 등장을 했어요. 등장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빠르게 구독자를 확보를 해요. 그래서 이제 키즈나 아이의 턱밑까지 추격을 합니다. 게다가 키즈나 아이 이후에 그 누구도 넘지 못했던 100만 명의 구독자를 넘길 걸로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8월 29일 영상을, 2020년 8월 29일 영상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를 합니다. 은퇴를 한다 뭐 이런 말 없이 그냥 마지막 영상 올 업로드하고 나서 그냥 활동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아랫사람의 채널인 피마루의 활동을 재개하면서 본격적으로 피마루 활동을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카구야 루나가 왜 활동을 안 하냐, 은퇴 이유가 뭐냐, 이런 추측이 난무를 했는데, 그 당시 가장 이제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고 그럴싸하다라고 이제 들었던 내용이 블랙 기업이라서 그렇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버추얼 유튜버가 은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의 다 회사가 블랙이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동에 비해서 제대로 돈을 안 챙겨준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버추얼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모델링, 뭐 편집, 촬영 이런 거에다 다 돈이 들어가니까 출연자한테 그만한 이제 돈을 분배를 해주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출연자가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압박을 좀 했겠죠. 네가 이렇게 인기 많은 거는 다 누구 때문인 줄 아냐? 우리 회사에 모델링이 있고 다 이제 서포터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지. 네가 이 회사 나가가지고 카구야 루나 버추얼 유튜버 탈 빼고 활동하면 이만큼 인기가 있을 것 같냐? 요렇게 윽박을 지르면 거기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버추얼 유튜버 안에 사람은 은퇴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구야 루나의 은퇴도 그러한 맥락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카구야 루나가 방송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방송을 하기 싫어졌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피마루에서
로서의 활동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카구야 루나 은퇴하자마자 활발하게 피마루로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카구야 루나로서의 활동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구야 루나가 소속되어 있던 그 회사가 싫었던 거지, 인터넷 방송하는 거에 관해 가지고는 싫다거나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는 게 되겠죠. 결국엔 카구야 루나와 카구야 루나 회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회사 VIC라는 회사가 블랙 기업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이 회사를 욕을 존나게 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구야 루나가 아랫사람이 피마루로 활동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피마루를 전적으로 응원을 했어요. 네가 그 회사에서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네가 피마루로 활동하더라도 우리는 응원할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구독자들이 피마루 쪽으로 흡수가 되었다 이겁니다. 게다가 같은 소속사의 이후에 데뷔한 핑키도 갑작스럽게 또 얘도 이어서 활동을 종료를 합니다. 얘는 그래도 활동을 종료한다고 말하고 종료를 했는데 연속해서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처럼 활동을 종료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회사와 이제 소속 탤런트 간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루나도 은퇴하고 핑키도 은퇴하는 거 보니까 회사랑 사이가 안 좋은 게 맞나 보다, 이렇게 돼서 이제 VIC라는 회사가 블랙 기업이 맞구나 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키즈나 아이와 이 새끼랑 카구야 루나의 불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나나모리라고 하는 새끼인데 이 새끼가 키즈나 아이의 카스가 노조미랑 동거를 하고, 키즈나 아이는 애를 한 명이 낳은 데다가 지금 둘째를 임신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카구야 루나랑 불륜 관계에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카구야 루나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피마루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 나나모리랑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관계가 있으면서 친하게 지내고 피마루로 활동할 때 카구야 루나 은퇴하고 피마루로 다시금 활동을 하면서도 피마루의 1집 앨범을 프로듀싱도 하고 하면서 연인 관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연인 관계를 가지는 와중에도 이제 키즈나 아이랑은 동거 관계에, 키즈나 아이랑 이미 애도 낳은 상태였고 둘째까지 임신한 상태였는데 카구야 루나한테는 그 사실을 숨긴 상태로 두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 알고 보니까 이 피마루의 상표권까지 이 나나모리의 회사인 STPR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구야 루나가 은퇴한 게 회사와 싸움, 회사와 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회사가 블랙이었기 때문에 나 이 회사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나나모리라는 새끼가 카구야 루나랑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나나모리가 존나게 은퇴하게끔 그 회사에서 자기 회사로 옮기게끔 불어 넣어 가지고 카구야 루나가 그 회사에서 나나모리의 회사로 옮겼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옮기겠다고 하면 계약 조건 위반이고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있을 테니까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나모리가 카구야 루나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지 이제 네가 책임 안 지고 옮길 수 있는지 그러한 비법에 관해서 불어넣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그 페이가 정당한 페이가 아니다, 불만이 있다고 회사한테 말해라. 그래가지고 회사가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태업도 하고 이제 영상도 마음대로 잘 올리지 않고 일 대충 하는 데다가 돈 별로 안 올려주면, 돈 많이 안 주면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라. 그건 너의 정당한 권리다. 만약에 걔네들이 그렇게 부탁을 들어준다면 거기 다녀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그마들이 니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걱정 마라. 너는 다시 피마루로 돌아와서 활동하면 되지 않냐. 너는
버추얼 유튜버로 활동 안 해도 개인적으로 활동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보장하겠다. 네 뒤를 내가 확실히 봐주겠다. 이러면서 꼬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확실하게 푸시하고 우리 회사가 너를 또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카구야 루나와 그 카구야 루나 소속사가 균열을 만들어가지고 카구야 루나를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빼돌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나모리가 안지에스 비즈니스에서 아주 씹새끼 같은 행동이었다 이거예요. 경쟁사의 인재 빼돌리기였다 이거죠. 그런데 정당하게 그 소속사한테 돈을 지불하고 걔를 영입을 한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회사는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연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몰래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추버 회사 입장에서는 아랫사람이란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바뀌면 이제 팬들이나 시청자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바뀌는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아랫사람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 버추얼 유튜버 캐릭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구야 루나도 아랫사람이 회사를 옮겨버리니까 결국에는 여태껏 우리가 공들여서 키워놓은 캐릭터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스카우트를 한 게 아니라 회사와 방송인 간의 분쟁을 유도했고 게다가 방송인의 분쟁을 만드는 법을 불어넣은 거예요.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회사는 너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회사를 나와라. 이렇게 불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계약 해지하도록 유도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카구야 루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남친 회사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회사한테 즉 이전 소속사한테 굉장히 빅엿을 안겨주는 개씨양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카구야 루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회사 자기 전 소속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분배라든지 아니면 뭐 일하는 거라든지 계약 조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 회사는 아무런 말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카구야 루나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니까 보내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이거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나나몰이라는 남자친구랑 짜고 결국에는 카구야 루나가 자기 남자친구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만들고 남자친구 회사로 옮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알았는데 씨발 카구야 루나를 정말로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아니까 굉장히 카구야 루나한테 굉장히 큰 실망감이 느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다시 보니까 진짜 놀라울 정도의 개쌍년이었다 이거예요. 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와 어떻게 와 씨발 진짜 어이가 없더라. 어쨌든 제가 카구야 루나를 상당히 좋아했던 만큼 이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 카구야 루나한테 상당히 실망을 했고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카구야 루나로 다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카구야 루나를 좋아하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